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밤사이에 비트코인이 또 한 번 꼬꾸라졌었죠? 한때 9,700달러 선까지 하락했었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약간 정신 차리고 다시 10,000달러 위로 올라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암호화폐들, 알트코인들 역시 약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일 뿐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주말 동안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을 조작해 암호화폐를 사들인 투자자들에게 허위로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실제 받은 돈은 대표와 임원 계좌로 옮겨서 운용한 혐의로 쓰레기 같은 이 거래소 대표와 임원진들이 1심에서 당연히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해갖고 또 엄청 헤쳐먹었겠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건데 제발 이 잡거래소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언론 매체에서 카카오가 금융위원회의 압박으로 내부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중단했다고 알렸는데 완전 구라였죠. 카카오 측은 무슨 개소리냐, 그런 소식은 들은 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이어서 카카오 블록체인 사업은 자회사 그라운드 X가 진행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에 압박을 넣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기사일 수도 있을 것 같죠? 이런 기레기들을 처벌하는 법률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유명 경제학자이자 신화제경 칼럼니스트 싱숭맹숭 숭칭후이가 인민은행이 발행 예정인 이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과 전혀 다르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되어 있고 장부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으며 익명제의 기반이나 중국에서 발행하는 이 CBDC 같은 경우는 완전히 중앙화가 되어 있고 실명제의 기반에다가 거래까지 추적할 수가 있다. 또한 정부만이 거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중국 시민들의 손발을 완전히 옥죄는 그런 디지털 화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 역시 중국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위키피디아의 공동 창업자이자 에브리피디아 최고 정보 관리자가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오스가 중국 자본에 의해 중앙화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오스 네트워크상에서 뎁 개발을 지속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이오스를 운영하는 21개의 BP 중 17개, 약 80%가 중국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이낸스 소식입니다. 현재 바이낸스가 자체적으로 탈중앙화 금융상품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바이낸스의 마진거래 및 법정화폐 거래 서비스도 곧 출시할 예정이고, 앞으로 3달 동안 5개의 런치패드를 이용한 프로젝트들이 순차적으로 상장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BNB 토큰 가격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이낸스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IEO를 진행을 한다면은 BNB 토큰 가격은 순차적으로 상승하거나 혹은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이트코인 재단 공동 창시자 왕만두가 아니라 왕신CC가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 임직원들이 재단의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봉을 자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고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었던 것이, 얼마 전에 찰리리가 나와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끄떡없다, 대부분의 자금은 암호화폐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난데없이 임직원들이 감봉을 자처하고 있다.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버스탁닷컴의 패트릭 번 창업자가 서신을 통해서 러시아 요원인 마리아 부티나와의 관계를 인정한다. 아니 이게 무슨 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CEO 겸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여기 이 사람이 CEO인데요. 그 러시아 여인과 러시아 요원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로맨틱한 관계를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러시아 요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버전으로 치자면은 쉬리 정도가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첩이죠. 간첩입니다. 딱 봐도 되게 강단이 있을 것 같죠. 이분 부탁해가지고 저희 대한민국 위쪽 동네로 보내가지고 돼지 멱이나 한번 따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최근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인 크립토닷컴에서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분실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보험 상품은 크립토닷컴이 오프라인으로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결제 플랫폼 내에 고객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한다는 설명입니다.
최근에 코인베이스, 제미니, 업홀드에 이어서 여러가지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자신들의 이제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킹을 당했을 시에 이제 고객들의 자산을 이제 지켜주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는 중국에 의해서 르완다 중앙은행도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기존 화폐 유동성을 어떻게 디지털화할지,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유통할지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 많다라고 밝혔지만 이 점차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천천히 현금 없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 클래식은 엄청난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3일 동안 30% 상승하는 쾌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투자자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 반면에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온톨로지의 몇몇의 부정직한 사용자들 때문에 스테이킹 정보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라고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중동 미디어 연구소가 중동 테러 조직의 암호화폐 자금 조달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 5년간 아이시스, 알카에다 등 중동 테러 조직들은 텔레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반면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팔레스타인 내에서는 테러리스트들보다 민간인들이 비트코인 사용률이 더 높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내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인기가 많이 있는데요. 큰 테러 자금 조달액 추정치도 민간인들의 비트코인 거래 및 사용량에 비하면 작아 보이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서클의 CEO죠. 제레미 얼레어가 최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기존의 법률 구조는 현재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암호화폐 산업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규제당국은 시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기술 혁신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며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가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간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소식도 나왔었죠. 미국 백악관에서 암호화폐는 불법 마약류 구매에 쉽게 이용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 가능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모네로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불법적인 물질 구매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이 마약 펜타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펜타닐은 몰핀보다 80배에서 100배 정도 강하고 우리의 금융 자료 분석 결과 국내 불법 의약품 제조업체, 대리점, 소비자가 온라인 결제 플랫폼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합성 마약류를 주로 중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돈 세탁과 마약 밀수 혐의로 중국 국적자 3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중국 마약왕이 또 있다라고 해요. 이 마약왕에 관련된 11개의 비트코인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여러가지 제재를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쉬어갈 겸 해서 한 가지 퍼왔는데요. 이 새로운 보트라고 해야 될지 탈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돌고래 잠수함이라고 봐야 될지 이거 잠수함은 아닌 것 같죠? 이 부자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바닷가에 들고 와가지고 상어랑 맞짱을 떠도 되겠죠. 자, 아무튼 이 신기한 탈 것 영상이 있어서 잠깐 공유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스퀘어 아시지요? 트위터의 창립자 잭 돌시가 가지고 있는 애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앱 중에 하나인 스퀘어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번에 비트코인 코어의 개발자를 새로 영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신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투자기관 비트와이즈의 자산관리 부분 부사장이 현재 비트코인의 추세는 70년대 금의 추세와 같다. 당시 금 또한 변동성이 컸으며 10년 동안 1365% 상승했다. 비트코인이 신뢰를 얻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 변동성 문제 해결은 필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피터 시프, 그리고 금 찬양론자이기도 하죠. 그가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어설 일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금을 사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은 5천 달러까지 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참고로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이제 금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피터 시프의 금은방, 거기서 금과 은을 팔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으로 거기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결제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세요. 비트코인도 사고 금도 사고 은도 사면 됩니다. 분산 투자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마켓 분석 업체 롱해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5일 라이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 그것을 기반으로 봤을 때 내년 5월 비트코인 반감기 때도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몇몇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시세를 이제 좀 앞서서 보여주는 선행 지표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몇몇 있기도 했었고요. 자, 아무튼 이런 기준을 봤을 때 반감기 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라이트코인의 하락세는 반감기 영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추세에 따른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뚜껑을 또 열어봐야 알겠죠. 라이트코인이 메이저 알트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비트코인 반감기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또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프랑스 소재 시장 조사 업체인 아케인 리서치가 암호화폐 시장 내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시총 점유율은 코인마켓캡에 표시된 수치보다 월등히 높다.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가총액은 의미가 없는 수치다.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시총 점유율은 90%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그런 시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지금 아직까지는 차지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깡패 두목이죠. 자, 아무튼 이 깡패 두목이 어제 또 자빠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포 탐욕 지수가 5를 기록하면서 극단적 공포 중에 극단적 공포 포포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지수가 5까지 떨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2019년에는 이 공포지수가 역대 최저치 그리고 환희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동시에 기록한 그런 한 해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환희가 역대 최고치에 달했을 때는 큰 하락이 왔었고 공포가 역대 최고치에 달했을 때는 반등이 왔었습니다.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팔아라, 그 말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떨어졌었던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비트코인 1만 불 아래로 뒷걸음질, 작년 말 같은 투매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 16일 이후 약 일주일 만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2018년 11월과 같은 대규모 투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FX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이슈가 없음에도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이슈가 왜 없었습니까? 일단 테더 사태가 제일 컸었고요. 대법원에서 비트파이넥스가 거짓말한 것이 걸렸기 때문에 수사기한이 연장된 거 굉장히 불안한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같은 이런 소식들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자, 아무튼 뉴스 BTC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가격 차트에 나타난 대칭 삼각형이 깨지면 대규모 투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2018년 11월 당시 이야기를 또 해주는데 작년엔 사연이 있었죠. 크레이그 라이트와 우지안의 초딩 싸움. 그 초딩 싸움 때문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얘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칭 삼각형은 저희가 그동안에 보고 있었던 큰 삼각수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어제 또 하락함으로 해서 이 삼각수렴의 모습이 약간 바뀐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반등해주면서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부디 이 안에서 제대로 된 움직임 보여주면서 위로 깨고 나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소식들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0일 이동평균 방어에 성공하면서 1,300달러까지의 소폭 반등 여지를 만들었지만 강세 전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1,956달러 위에서의 마감이 필요한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분석은 코인데스크에 의한 것이고요. 일별 차트 위 왼쪽을 보면은 약세론자들이 비트코인을 100일 이동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묶어두는데 거듭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면서 시간 차트상에서는 RSI 저점이 높아지는 강세 발산이 목격이 되었었습니다. 그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 고점이 낮아지는 약세 패턴이 만들어진 21 고점 1,956달러 아래서 머무는 한 최소 저항선 궤도는 하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코인데스크는 내다봤습니다. 자, 코인데스크는 1,956달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높이 올라가야만, 이것을 뚫고 올라가야만 12,000달러까지의 상승의 문이 열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분석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립토 멍멍입니다. 우리 분석가 댕댕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위터를 보면은 비트코인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하락을 예견하는 트윗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은 지난 7월 후반에 있었던 두 번째 지지선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거의 쌍바닥을 찍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거의 패턴이 비슷하다 이거죠. 똑같은 패턴인데 다만 지금은 그 패턴 테스트를 만불대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승을 본다, 하락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똑같은 부분임을 강조한 것을 봤을 때 멍멍이는 아무래도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멍멍이에서 꽥꽥 오리 선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죠? 자, 이 차트를 공유를 하면서 여기 있는 이 구간, 여기 있는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할수록 정말 좋지 않다. 최근에 있었던 이 브레이크아웃, 여기 있었던 이 브레이크아웃은 벡트의 포모 때문에 일어났었던 가짜 상승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상승을 시키고 싶은 세력들은 하루빨리 비트코인 가격을 1350불 위로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나는 더 심한 하락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은 비슷하죠. 지금 거의 쌍바닥 다지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은 이제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 오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좀 불안불안하면서도 아슬아슬하면서도 스릴이 없네요. 그냥 불안하기만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저 같은 장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조금씩 계속 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 비트코인 올라가느냐 다시 한번 또 미끄럼틀을 타느냐, 이 주말 동안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상황에 맞는 그런 시나리오 및 대처법을 만드셔가지고 잘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밌는 짤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한 약국인데요. 이 약국에서는 비트코인, 대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었습니다. 계속 천천히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대중화가 가속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 채널이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주말 동안에 뭐 하실지, 어떻게 더 뜻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심밥으로는 이 오리 백숙 어떻습니까? 아니면 훈제 오리 정말 맛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